자, 좋습니다. 그러면 박 사장님과 연교 씨도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저도 뭐 이렇게 특별히 큰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사는 편이어서 뭐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번에 느낀 건 매년 연초마다 생각이 드는 거지만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고 왔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주어지는 기회가 있으면 많은 분들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여정 씨. 저는 아직 한국말로 하는 연기도 어려워서 글쎄요. 헐리우드 진출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도 한국에서 일단 좋은 작품을 더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바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보여주실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장혜진 씨와 박명훈 씨도 최근 또 드라마 지난주까지 온우이로 멋진 연기 펼쳐주셨는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한국에서도 화보를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국 화보부터 먼저 찍고 싶고요. 외국에서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Of course, why not? 와우. I'm ready.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사실은 처음에는 정은 언니랑 얘기할 때 언니가 헐리우드 얘기하실 때 나는 한국에서라도 자리를 잡아야지 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들을 보고 나서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막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들긴 해서 이제 영어 공부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이성균 씨와 함께 영어 공부 화이팅입니다. Of course, 예. why not? 그것만 외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우리 박명훈 씨. 저도 이번에 가서 영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해서 그랬고 저는 뭐 화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조용히 모르게 숨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와우. 별로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항상 늘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요. 헐리우드도 한번 조용히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명훈 씨 영화 속에서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계시더니 모든 일에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그냥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슥슥 움직이다가 살짝 나타나니까요. 예,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돼. 자, 중앙 쪽으로 이번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송국 MBN 조이로 기자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일단 흑백판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관객분들은 어떤 걸 좀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오스카 수상 이후에 꿈같은 시간 지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셨는데 그때 생각 좀 정리들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명훈 배우님은 캐릭터 때문에 국내에서 개봉했을 때도 이제 홍보 활동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에는 가셨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명훈 씨부터. 네, 아카데미 갔을 때 반응은요.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모습이 심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도 여기 스텝 중에 한 분이구나 하고 아무도 저를 몰라봤고요. 그래서 영화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픈 얘기를 해맑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흑백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마더 때도 흑백 버전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거창한 의도라기보다는 고전 영화나 이제 옛 클래식 영화들에 대한 동경, 소위 말하는 로망이 있어서 또 세상 모든 영화가 흑백이던 시절도 한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1930년대를 살고 있고 이 영화를 흑백으로 찍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항상 그런 영화적인 호기심들이 있죠. 그리고 저뿐 아니라 영화 팬들 또 영화 매니아 분들이라면 그런 관심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더 때도 한번 그런 작업을 했었고 이번에도 홍경표 감독님과 의논을 해서 흑백 버전을 만들었고 저도 그걸 한 2번 봤습니다. 또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고요. 되게 좀 묘합니다. 뭐 사실 똑같은 영화예요. 그 컬러가 사라진 것 외에는 똑같은데 이런저런 다른 느낌들이 있고요. 보시는 분마다 그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뭐라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로테르담에서 어떤 관객분이 흑백으로 보니까 더 화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무슨 소리지? 저도 약간 궁금했었는데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 또 마더 때도 그랬지만 배우분들 여기 이제 계시지만 배우분들의 또 미세한 표정이 연기, 또 섬세한 그 연기의 디테일이나 뉘앙스들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록달록한 컬러들이 사라지니까 배우들의 눈빛과 표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제가 미리 그 느낌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재밌는 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하나 또 있었죠? 꿈 같은 시간 뒤로하고 생각 정리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죠.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그 육체적, 정신적, 체력적으로 완전히 방전이 돼서 간신히 기내식을 먹은 후 10시간 동안 계속 잤습니다. 그래서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에 이제 일어나서 눈을 뜨고 뭔가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뭔가 시적인 문구도 한번 남겨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걸로 정리를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잠시만요. 지금 우리 스태프께서 왼쪽으로 이번에는 가 계시네요.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한진원 작가와 이정은 배우께 각각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한진원 작가님은 사실 기생충의 작품상을 받은 것만큼이나 각본상의 의미가 상당하다고도 그 평가가 되는데요. 그 기생충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또 크게 반응을 얻는 이유가 또 극본을 쓰신 입장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영감을 얻으시면서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정은 배우께는 사실 송강호 배우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오스카 캠페인의 배우로서는 또 두 번째로 좀 긴 기간 함께 하셨는데 그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그 배우 입장에서 보시기에 그 할리우드나 아니면 세계적인 관객들이 봉준호 감독에게 열광하는 이유, 그리고 이 작품에 크게 반응하는 이유를 어떻게 좀 체감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한진원 작가님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반응이 있는 이유 뭘까요? 글쎄 저도 그 생각,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LA 일정 때부터 많이 받았는데 매번 그 답을 저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알면은 좋겠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영화에는 아주 뭐 잔혹한 악당, 그런 뭐 선과 악의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대립으로 흘러가지가 않고 각자 10명 캐릭터들을 보면은 각자만의 드라마가 있고 각자만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뭐 그런 부분이 플롯을 이야기를 따라갈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중에, 색다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이 작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조사하면서 만나게 된 여러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후의 환경에 가깝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박 사장의 집은 저한테 되게 판타지였어요. 판타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었던 그래서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 취재원들과의 취재가 중요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독님하고 보고 드리고 나누고 하면서 이제 디테일을 쫓아나가는 그런 작업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어쨌든 정리는 잘 되지 않네요. 네, 아닙니다.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정은 씨, 진짜 요즘 세계적으로 봉하이브, 네. 봉 감독님한테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여기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사실은 아카데미 캠페인이라는 것에 어떻게든 좋은 작품이라고 늘 생각해 왔고, 그게 너무 배우로서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래서 제가 일조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단순한 마음으로 갔는데, 놀란 건 두 분의 인기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냥 입을 해 벌리고 늘 쫓아다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우리 배우들도 좀 생각을 했겠지만 칸의 영화들이 여러 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은 약간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현 시대를 짚는 영화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이나 내지는 유럽이나 지금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를 젊은 친구들이 실업이라든가 이렇게 겪고 있고 어떤 동시대적인 문제를 굉장히 재밌게 그렇지만 심도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사람들이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과 악이 없는데 누군가는 누구한테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피해를 입히고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들의 인간 군상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 점에 늘 놀래고 그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에 그리고 또 감독님이 더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캠페인이 되게 이렇게 컴페티션이 많은 경쟁적인 구도 같아 보이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8월 때부터 계속 그 캠페인을 하면서 되게 동지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거기서 항상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것들이 그 소감에서도 늘 묻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 스태프께서 저쪽 왼쪽 뒤쪽으로 네, 가 안녕하세요. 계시네요. 브릿지경제 이승 기자입니다.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저 이성균 배우가 하셨던 말씀처럼 그 작품성만큼은 정말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영화 기자가 된 이후로 아카데미를 열혈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모두 다 무대에 오르셨는데요. 수상소감은 다른 분이 하셨고 그때 그 전율을 좀 배우분들 입을 통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곽 대표님 트로피가 4개인데요. 이 4개를 누구한테 다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혼자 사무실에 갖고 계실 건지 아니면 감독님의 말씀처럼 톱니처럼 자를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신혜 대표님께 먼저 말씀 여쭤볼까요? 네, 4개 부문 수상을 했고요. 그 노미니들이 2명이 있는 상이 있어서 총 6개의 트로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트로피들마다 그 영화제에서 정해놓은 그러니까 수상자가 있고 트로피에 그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챙겨가는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기회나 좋은 취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어디서 보여드린다고 전시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네, 주인들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한진원 작가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 감독님이 노미네이션이 4부분에 대해서 4개의 상을 다 받으셨는데 그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것은 사무실에서 보관해 달라 하셔가지고 그거 하나랑 그다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 하나는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독님이 갖고 계십니다. 네, 국제 장편 영화상을과 일단 작품상 중에 제 이름이 앞에 더 적혀 있는 그 2개를 저희 사무실에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감독님이 갖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균 씨, 그 시상식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선을 넘은 줄 알았는데 오스카가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대에서는 말씀을 못 하셨지만 그때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너무 벅참을 느꼈어요. 살면서 이런 벅참을 느껴본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벅찰 때 눈물이 날 수 있구나도 느껴봤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어느 도전, 어느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4개 부분 상을 받고 보니까 정말 아카데미가 어떤 큰 선을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견 없이 저희 영화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아카데미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여정 씨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소감. 네, 그때 그 벅찬 마음. 네. 저도 무대에 서 있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 표정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만든 영상도 돌아다니는 것도 봤는데 뭐랄까 저희만 이제 한국 사람이고 너무 타지에서 저희가 무대
전체에 올라가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주 영화의 힘은 대단하구나. 그리고 감독님 수상 소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가지 언어구나, 영화라는. 그게 정말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신 게 언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 접근을 하셨으면 이게 다 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덕분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무대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강호 씨, 패러사이트 이렇게 딱 발표가 되는 순간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 화면을 잘 보시면은 옆에 바로 옆에 앉아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계속 제 얼굴이 나오고 제 모습이 나오는,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잘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은 깐느 영화제 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감독님 갈비뼈 그 실금이 같다라는 얘기 아이고야. 듣고,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 위주로, 그래서 어떨 때는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상은 뒷목을 잡기도 하고 별의별 갈비뼈만 이렇게 좀 피해가는, 그래서 굉장히 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나 그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아무튼 잘 보시면은 정말 자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갈비뼈를 피해서 예, 그 예. 주위로 옮겨가는 그 디테일을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하준 미술 감독님과 양진모 편집 감독님은 노미네이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상 소감을 준비하셨었나요? 두 분?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수상 소감을 준비를 했었고요. 실은 그랬을 것 같아서 네, 원래 아닙니다. 그 ADG 때도 말을 가서 너무 떨어서 실은 말을 다 못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수상 소감을 정말 빼곡히 적어놨었는데, 짧게 한 말씀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예, 한 말씀만. 예. 네, 우선 다른 거보다는 제가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님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봉준호 감독님과 송강호 선배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배우들에게 이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제일 서두에다가 해놨었고요. 제일 마지막은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영광 바치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와,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진모 편집 감독님도 혹시 준비하셨나요? 수상 소감? 저는 사실 이하준 미술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감을 준비하면은 좀 부정 탈 것 같으니까 준비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준비를 안 했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받질 못하게 됐네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딱히 생각이 나진 않네요. 네. 다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데, 자, 지금 스태프께서 마이크가 중앙의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서정민 기자입니다. 네. 미국에서 기생충 드라마를 만드는 걸로 다들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감독님도 본 감독님도 이제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을 배경으로 미국 배우들과 만들면 또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미국에서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기생충의 한국적인 요소라든지 이것만은 가져가고 싶다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프로듀서로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연출하실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연출하실 감독님들은 이제 이후에 차차 찾게 될 겁니다. 이제 아담 맥케이라고 이제 그 빅쇼트랑 바이스 하신 감독님, 그분이 이제 또 작가로서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분과 이제 몇 차례 만나서 얘기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 그 기생충이 애초에 갖고 있는 주제 의식, 우리 동시대의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 그거를 오리지널 영화와 마찬가지로 블랙 코미디와 또는 범죄 드라마의 형식처럼 더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미티드 시리즈라는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 1, 2, 3, 4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딱 그 HBO의 체르노빌 같은 시리즈처럼
5 내지 6 에피소드의 완성도 높은 그런 밀도의 그런 TV 시리즈를 만들려 하고 있고요. 뭐 약간 너무 이른 기사로서 무슨 틸다 스윈튼님과 마크 러팔로 배우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그건 뭐 그 공식적인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저랑 그 아담 맥케이 그 작가 겸 감독분과 아주 초기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야기의 방향과 구조 같은 거를 이제 막 논의하고 있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금년 5월에 설국열차 TV 시리즈가 미국에서 방영이 되는데요. 그것 또한 2014-15년 경부터 준비를 했던 것인데 이제 한 5년여 만에 방송이 되는 걸 보면 기생충도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아담 맥케이 감독님과 HBO 측과 되게 순조롭게 잘 첫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외신 기자분들. 그렇죠. 외신 기자님께서 계속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마이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Paula Hancock, CNN. CNN. 네. Congratulations for making history at the Academy Awards. I wanted to ask about the fact that Parasite is a very scathing view of class inequality in South Korea. It's pretty damning. Are you surprised that Koreans have embraced it so much? 감독님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통역을 하면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카데미 수상을 비롯해서 그 영화 역사를 새로 만드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그 기생충이 한국 사회의 불균형에 대한 어떤 어두운 묘사를 하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관객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열렬히 지지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최성재 씨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영어 질문을 듣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마침 옆에서 통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주 들었던 질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 영화가 가진 뭐 제가 항상 무슨 도발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려고 하는 스토리의 어떤 본질이랄까 그런 거를 외면하는 그런 건 싫었거든요. 이 스토리가 가진 되게 우스꽝스럽고 코미디적인 면도 있지만 빈부격차의 현대 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 씁쓸하고 쓰라린 면도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을 단 1cm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이 영화 자체 그런 영화다. 그래서 영화의 그 처음부터 엔딩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정면 돌파해야 되는 또 그러려고 만드는 영화다라고 만들었고요. 어쩌면 그 부분을 관객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화를 또 무슨 당위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통역하셔야 되나? 당위정을 입혀서 무슨 달콤한 장식을 그 겉에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려고 했던 게 비록 이제 대중적인 측면에서 위험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이 영화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촬영할 때부터 편집을 할 때도 영화를 마무리할 때도 그런 생각이었고, 근데 다행히 또 한국에서도 1000만 명 이상의 관객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프랑스나 베트남에서나 지금 뭐 일본, 영국에서나 오스카 뭐 그 효과 오스카 후광과 상관없이 저희가 오스카 노미네이션 되기 전에 이미 북미에서도 뭐 2,500만 불 이상 그 외국어 영화로서 역대급 기록을 써나가고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호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이 되게 기뻤고. 뭐 이런저런 수상 여부를 떠나서 전 세계 동시대에 많은 관객들이 그렇게 호응을 해줬다는 거, 그게 사실 저는 되짚어보면 가장 큰 의미고 기쁨이고, 왜 그렇게들 호응을 여러 나라에서 다 관객들이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 거리를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저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질문해 주신 기자분이나 또 많은 평론가분들이나 또는 관객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까, 왜 세계적인 호응을 얻은 걸까 부분을 아마 평가해 주시고 자리매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다음 작품을 열심히 한 줄 한 줄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게 늘 20년간 그래왔지만 그게 이 영화 산업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